어, 교합은 우리 치과 의사가 교합 치료를 하는데요. 실은 교합 관련돼서 치료한다는 사람들이 정형외과 의사들도 성형외과 의사들도 또 뭐 한의사들도 뭐 우리가 교합 관련된 그 상학과 하학 관련된 무슨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절대 우리 치과 의사만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는 일이 교합을 손대는 일이고 교합에 대해서 관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무기이고 우리 그 치과 치료 아주 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를 잘못 해주면 교합병이 생기게 되고 교합병을 또 우리가 치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꼭 그 치료법이 꼭 한 가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컨셉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교합 이론이 있다는 것, 뭐 이러한 것들을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교합을 결정하는 요소 해가지고 보통 4개를 얘기해요. 왼쪽, 오른쪽 TMJ, 그 다음에 치아, 뉴로머스큘러 시스템, 이것이 포 디터미넌트 맨디블이고, 하나 더 얘기하죠. 5 디터미넌트라고 얘기한다면 이모셔널 리스폰스를 더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뉴로머스큘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패솔로직 어떤 체인지를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TMJ 문제일 수도 있고 TIA 문제일 수도 있고 뉴로머스큘러 시스템의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이모셔널 리스폰스 문제 때문에 TMJ 프로블렘, 맨디블러 무브먼트 프로블렘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5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TMJ가 있는 것이고요. 앞쪽으로는 치아가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치아가 있고 머슬이 있는 것이죠. 구조가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모셔널한 리스판스라지 어떤 그 뉴로머스큘러 시스템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프로프리오셉티브 리셉터들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그 헤비추얼 추잉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메모리 패턴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이모셔널한 팩터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프로프리오셉티브 너브 엔딩들이 치아에도 있고 머슬에도 있고 뭐 리가멘트 속에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어떤 현 상황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적당한 피드백 작용을 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메스티케이터리 어떤 머슬을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스피치를 하거나 메스티케이션을 하거나 스왈링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헤비추얼하게 자동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일어나게 되는 그런 그 어떤 메커니즘이 이런 속에 들어 있습니다. 뉴로머스큘러 시스템이나 이모셔널한 부분이 여기 관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은 이게 크게 설명을 위해서 크게 3개의 축을 보통 얘기합니다. 레프트 DMJ, 라이트 DMJ를 위한 힌지 무브먼트, 또 워킹 컨다이를 중심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축이 있죠. 워킹 컨다이를 일어나서는 꼭 이 2가지 축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각도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설명을 위해서는 보통 이 3가지 이 3가지 걸 가지고 보통 맨디블 무브먼트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요. TMJ는 뭐 여러분 회복 시간부터 너무 잘 알죠. 캡슐 머슬 리가멘트로 되어 있고 그 디스크가 가운데 있는데 디스크 상방과 하방으로 또 다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이 있고 맨디블과 맥실라 그 본이 있고 그 사이에 디스크가 있고
그 디스크 상방 부분과 디스크 하방 부분이 있는데, 그 상방 부분에서는 슬라이딩이 일어나고 미끌리는 작업이 일어나고, 디스크 하방은 주로 로테이션 무브먼트가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TMJ는 라이트 TMJ와 랩 TMJ가 한꺼번에 한 덩어리로 붙어 있죠. 그 리지드 바디로 한꺼번에 붙어 있지만, 이것이 똑같은 방향으로 시프팅만 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 한쪽 헤드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 헤드가 로테이션 하기도 하는, 오비팅 하기도 하는, 이렇게 슬라이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느 축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쪽이 돌 수도 있는, 이런 무브먼트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축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 하면 그쪽 사이드, 주로 그것이 워킹 사이드인데요. 워킹 사이드 컨다일을 우리가 로테이팅 컨다일이라고, 스스로 돌아요. 그 자리에서. 워킹 사이드 쪽의 TMJ는. 반면에 non 워킹 사이드는 상당한 먼 거리를 로테이션, 오비팅 합니다. 쭉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이 뿡 돌듯이 그런 그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죠. 자,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다음번에 보죠. 예. 하여튼 TMJ는 일반적으로 구강외과 의사는 일부 컨트롤하지만 우리는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TMJ의 풋살 그 커베처가 있죠. 자, 이런 커베처, 이거 보인가요? 이 TMJ 커베처가 있는데, 이것은 이 커베처가 여러 슬로프로 여러 슬로프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해부학적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것에 맞게 우리 교합기도 조절해 주어야지 그 사람은 맨디블러 무브먼트를 교합상에서 재현시켜 줄 수 있고, 즉 다시 말해서 워킹 캐스상에서 그 사람의 그 상하치아와 하하치아의 무브먼트를 재현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결국 교합기에서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카니컬 포스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칸델라 가이던스가 바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칸달 헤드하고 이 디스크 상방 부분, 이 뼈 각도, 슬로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세미 어저스블 아트클레이트에서는 CR 체크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 자리에서 체크하는 거예요. 이 자리 CR 체크. 그래서 이 자리에서 CR 체크를 하는 거죠. CR 레코드. CR 레코드는 일종의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스타팅 포인트. 그 다음에 쭉 프로트루전 해가지고 프로트루전 상태에서 환자의 상하치아와 하하치아 사이에 왁스바이트를 물린 다음에 또다시 레코드를 해요. 프로트루시브 체크바이트를 뜨는데, 이 체크바이트, 프로트루시브 체크바이트를 쓸 수도 있고 레터럴 무브먼트 체크바이트를 쓸 수 있는데, 이 체크바이트가 엔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체크바이트 바이트 레코드, CR 바이트 레코드, 이 두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교합기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 자리 스타팅 포인트로 상하캐스트, 하하캐스트를 마운팅된 상태에서 칸달 가이던스 조절, 이 각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이 각도를 이렇게 조절할 거냐, 이렇게 조절할 거냐, 이제 이 조절할 때 최종적인 체크바이트를 물려가지고 그거하고 딱 만나는 이 각도를 찾아서 우리가 체크바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세미 아티큘레이터를 조절하게, 그렇게 우리가 임상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팅 포인트, 엔드. 스타팅 포인트, 여기에 맞게 상하캐스트, 하하캐스트를 마운팅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마운팅 된 상태에서 프로토 체크바이트 바이트 레코드를 여기다 똑같이 집어넣은 다음에 이걸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 패스를 찾아내는 것이죠. 이게 컨달러 가이던스죠.
그 다음에 아까 left TMJ, right TMJ가 한 덩어리로 붙어 있지만 똑같이 평행 이동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로 이쪽으로 식사를 한다. 이 자리가 바로 워킹 사이드죠. 워킹 사이드. 워킹 사이드 쪽으로 음식을 문 다음에 이 자리가 로테이팅 컨다일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부분은 이렇게 상당히 많은 양만큼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돌고 여기는 그 컴파스의 센터가 되고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도는 이 양은 제법 많습니다. 이렇게 맨디블 프로트루전 할 때 상당히 우리 많이 프로트루전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많은 양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기계처럼 한 자리에 딱 붙어서 돌기만 하냐, 100% 돌기만 하느냐, 100% 돌기만 하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자리도 미세하게 움직인다. 미세하게 움직인다. 이 자리는 상당히 우리가 턱을 앞으로 쭉 내면 막 10mm, 20mm, 30mm까지 우리 턱 막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워킹 사이드는 많이 움직이지만 그 non-워킹 사이드 그 TMJ는 많이 움직이지만 이 로테이팅 컨다일 이 자체는 움직인다 해봐야 조금 움직이다. 한 1mm 정도. 1mm 정도 움직입니다. 1mm 정도. 주로 로테이션을 주로 하지만 미세하게 옆으로 움직이는데 이것을 사이드 쉬프트 여기다 앞에다 이메디에이트 사이드 쉬프트라고 부르는 이런 현상도 있어요. 로테이션을 주된 것은 로테이션이다. 이게 주된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순간적인 미세한 사이드 쉬프트가 있다. 이것은 사람마다 미세하게 아주 거의 사이드 쉬프트가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좀 제법 2, 3mm 많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1mm 정도 범위 내에서 미세하게 어느 쪽으로인가 좀 움직이는 그런 무브먼트도 로테이션 컨다일에서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베넷 무브먼트라고 동의어예요. 동의어. 이메디에이트 사이드 시프트, 워킹 사이드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적인 미세한 측방 운동을 우리가 베넷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베넷 무브먼트라고 한다. 근데 베넷 관련해서 베넷 무브먼트도 있고 베넷 앵글도 있고 해요. 이것이 베넷 앵글이에요. 프로트루전 이건 밸런스 컨다일이에요. 논워킹 쪽이죠. 논워킹에서 프로토리시브 패스웨이하고 이 워킹 사이드 쪽 로테이션 컨다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이렇게 뱅 돈다고 그랬죠. 이 도는 각도 이것이 베넷 앵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 말이 자꾸 중요시 됐냐면 교합기를 조정할 때 세미 어저서블 아티클레를 조절할 때 아티클레를 조절할 때 이 베넷 앵글을 가지고 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넷 앵글을 가지고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중요시합니다. 오래전부터. 자, 그리고 이제 치아 부분이 있습니다. 치아. 이제 라이트 TMJ, 레프트 TMJ 말고 또 치아가 잘못되면은 문제를 일으키고 치아가 맨디블 무브먼트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일단 구치부는 버티컬 스타브 역할을 합니다. 옥절 버티컬 디멘전을 결정하는 것이 구치부예요. 구치부. 소구치, 대구치.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이게 버티컬 스탑. 여기서는 맥시멈 인터카스페이션 딱 했을 때 그 높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결정이 되면 웬만해서는 바꾸지 않습니다. 급격한 무슨 사유로 인해 가지고 표면이 깨지고 부러지고 닳아지고 하는 일이 급격하게 벌어지지 않는 한 이것은 세월이 가면서 스스로 맞춰지게 돼 있어요. 안 맞으면 치아가 이롱게이션 스스로 이럽션이 되거나
인트루전 돼가지고 스스로 맞춰지게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치부에 의해서 이 버티컬 디멘전이, 옥절 버티컬 디멘전이 결정이 된다. 그럼 전치부 역할은 뭐냐? 전치부는 맨디블이 어금니를 꽉 물 때에 일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놀지만 맨디블이 앞으로 미끌리거나 옆쪽으로 미끌릴 때 어금니 쪽이 먼저 쿵 닿아가지고 TMJ에 트라우마를 주지 않도록 맨디블이 구치부에서 먼저 쿵 프리마처 컨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치부 어떤 치아들, 특히 캐나인이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맨디블을 위로 이쪽 저쪽으로 가이드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트루전 하거나 레트럴 익스커전 할 때 가이드 해주는 그런 무브먼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치부 치아에 의해서 가이드되는 맨디블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전치 치아에 의해서 익스커시브 무브먼트에 가이드되는 그 부분. 그러니까 상하치하고 하악치아, 하악전치가 갈리면서 생기는 그 어떤 궤적, 이것을 우리가 anterior guidance라고 부르는 것이죠. TMJ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posterior guidance라고 부르는 반면에 이건 anterior guidance, incisal guidance 똑같은 거예요. posterior guidance는 condylar guidance 똑같은 용어들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뒤쪽에서는 posterior guidance에서 맨디블이 영향을 받고 TMJ죠. 앞쪽은 전치부에 의해서 맨디블 몸이 영향을 받는다. 이게 엔테리 가이던스라는 거예요. 이건 치과 의사들이 항상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원하는 대로 버티컬 디멘전 올릴 수도 있고 옥절 플랜을 커버처를 더 많게 해줄 수도 있고 커스프를 높일 수도 있고 포스를 깊게 해줄 수 있고 얼마든지 이건 해줄 수 있어요. 발치할 수도 있고 교정할 수도 있고 뭐 보충할 수도 있고 이건 매일같이 하는 일이다. 치아도 전치부 쪽으로 많이 갈수록 엔테리 가이던스 쪽을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반면에 구치부 쪽에 위치하는 치아, 제1의 구치, 제3대 구치는 TMJ의 포스터리 가이던스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이것은 마모나 파절에 의해서 혹은 치과 치료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치아는 버티컬 포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힘으로 치아를 꽉 물어도 탈이 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옆으로 밀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치아 장축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은 아무리 커도 좋지만 측방으로 가해지는 힘이죠. 측방으로 슬로프상에서 컨택이 돼가지고 꽉 물면 쭉 미끌리는 이 힘이 특히 구치부 쪽에 가까이 존재할 때 전치부 쪽은 그렇게 큰 힘이 가해지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멀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힘이 가해지지 않고 안쪽으로서 힘이 가해. 우리가 가위로 무엇을 자를 때도 가위 쪽 안쪽 힌지 쪽 가까운 데서 탁 잘라야 잘 잘리고 저 끝부분으로 자르면 잘 안 잘리고 힘이 없듯이 이 끝부분에서 가이딩되는 엔테리 가이던스 가이딩되는 그 부분은 치아에 큰 트라우마를 주지 않지만 저 구치부 쪽 이렇게 가위로 하자면 가위 제일 안쪽에다가 깊숙하게 물건을 집어넣고 확 잘랐을 때 잘 잘리듯이 그랬을 때는 큰 트라우마를 줘요. TMJ에도 트라우마를 주고 치아의 페리오돈탈 전치움에도 트라우마를 주고 이런 것들이 프리마처 컨택이죠. 구치부 쪽에서 더 먼저 닿는 것이죠. 특히 어떤 슬로프상에서 측방력을 발동하면서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가 결국 좋은 치료를 해주는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긴 거리가 있는데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포스터리 가이던스 영향을 많이 받고 앞쪽으로 가면 갈수록 엔테리 가이던스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뉴로머스쿨러 시스템은 우리가 생리학 시간에 해부학 시간에 이미 여러분이 많이 배웠을 텐데 그래서 굳이 반복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나중에 그림이 나오면 좀 보기로 하고요. 이것은 운동 후 세기
운동 후 방향, 이런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 하악고를 어느 쪽으로 가이드하느냐, 앞쪽으로 당기느냐, 뒤쪽으로 당기느냐, 아래쪽으로 당기느냐, 이런 걸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머슬들의 방향과 크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머슬과 조인트와 페리오돈티움 내에는 프로스프리오셉티브 너브 엔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무슨 딱딱한 돌멩이가 딱 걸리면 탁 멈출 수가 있는 것이고, 이가 부러질 만큼 끝까지 서로 가격을 하지 않는 것이죠. 딱 물어서 윗니아랫니가 탁 닿을 정도 수준이 되면 딱 멈추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평생 동안 치아를 부서뜨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자동적인 리플렉스에 의해서 이런 피지올로직 무브먼트, 헤비추얼 그 패턴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치과 의사가 어떤 바이트 플래너를 쓰거나 무슨 약물을 취하거나 해가지고 마사지, 구강내과에서 우리 하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팩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템포랄리스 머슬 같은 경우도 보면 주행 방향이 이렇게 된 것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주행 방향은 전후방으로 힘을 가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상하로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은 당연히 상하로 잘 저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템퍼런스 머슬, 벅시네이트 머슬, 마세타 머슬,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이런 데 다 관여를 합니다. 메디안 프테로고이드 머슬, 라테란 프테로고이드 머슬, 이런 것들이, 이런 프테로고이드 머슬도 보면 주행 방향 이쪽으로 있는 주행 방향, 이쪽으로 있는 주행 방향, 이게 주행 방향이 어느 쪽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주행 방향대로 움직이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다이가스틱 머슬은 아래쪽으로 턱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여러 종류, 우리가 아까 가위 얘기를 했지만 힌지 부분이 있고, 가위로 하자면 손잡으로 힘을 가하는 그 힘을 주는 부분이 있고, 가운데 어떤 물건을 자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워킹하는 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펄클럼이 있고, 작업을 하는 자리가 있고, 힘을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가위하고는 틀리게 됐어요. 가위는 이 자리가 펄클럼이고, 이 자리에서 자르고, 이 자리에서 힘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 치아처럼 이런 레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자른 힘은 강하지 않지만 이 펄클럼을 더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TMJ를 더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배열로 레버 배열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합 때문에 생긴 병, 이제 패솔로직 오클루전이죠. 그리고 피지올로직 오클루전이라는 용어가 있고, 아이디얼한 오클루전이라는 용어가 있을 텐데요. 피지올로직한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모두가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 키, 뭐 근력, 뭐 미모, 이런 것처럼 우리 교합도 아이디얼한 쪽이 있고 좀 덜 아이디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좀 덜 아이디얼하고 아주 최적의 상황은 아니어도 실제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가 피지올로직한 오클루전이다. 생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기능을 하는 그런 교합이다 해가지고 피지올로직 오클루전이라는 용어를 쓰고, 병적인 어떤 문제, 자꾸 프로블렘을 이야기하는 이런 교합 양상, 이럴 때 우리가 패솔로직 오클루전이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평상시 하는 정도 말을 하거나 평상시 보통 우리 하는 새끼 밥 먹고 간식하고 하는 평상시 정도 식사를 하거나 메스티케이션 식사를 하거나 또 뭐 숨 쉬고 뭐 등등 어떤 표정을 짓고 뭐 이런 정도 행동을 했을 때 아무 문제를 안 생기는 것. 이게 보통 일반적인 피지올로직한 상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럼 우리 일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패솔로직한 예를 한번 보자면 그 클렌칭 헤비트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브럭시즘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브럭시즘이나 클렌칭 헤비트 가진 이런 것들이 바로 패솔로직한 것의 예입니다. 패솔로직한 것의 예가 브럭시즘이나 클렌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아요.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하자면 정상적인 펑션을 잘 하는 경우하고 정상적인 펑션하고 무관하게 쓸데없는 힘을 쓰는 그런 경우인데요. 일단 컨택 타임을 보면 펑션al 부분은 하루 종일 우리가 밥을 3끼 먹고 경우에 따라 간식 먹고 뭐 이것저것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막상 상하치하고 옥잘 서페이스하고 하악치하고 옥잘 서페이스가 탁 부딪히는 그 시간을 전부 합해봐야 10분 이내입니다. 윗니 아랫니가 탕 부딪히는 시간을 전부 밥 먹는데 소요된 시간 해봐야 그러는데 우리가 브럭시즘이나 클렌칭 헤비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윗니 아랫니를 물고 또 잠잘 때도 계속 갈고 하기 때문에 4시간 이상씩을 이게 컨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육이 지치는 것이고 관절이 지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스케이토리 포스를 보더라도 펑셔널 무브먼트는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이 길항작용을 합니다. 어느 한쪽 머슬이 잡아당겨지면 다른 쪽 머슬은 풀어주고 왼쪽으로 턱이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머슬은 풀어주고 이렇게 조화롭게 하기 때문에 다이나믹하게 딱 부딪히는 순간에도 탕 부딪히고 어느 정도 세기 이상의 힘이 가해지면 프로프리오셉티브 리셉터가 작동해가지고 딱 멈추고 하는데 브럭시즘이나 클렌칭은 그런 거에 작동을 않기 때문에 상당히 훨씬 더 큰 이런 힘이 교합력이 가해진다. 이거 이제 위에한 힘이 되는 이유죠. 교합면이 깨지고 크랙이 생기고 페리오돈탈 브레이크다운이 되고 TMJ 조인트가 망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타임도 길고 포스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머슬의 그 양태를 보면 펑셔널한 무브먼트, 피지올로기한 무브먼트는 아이소토닉 머슬 컨트랙션이고 이 브럭시즘 클렌칭 같은 경우는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잡아당기는 근육, 앞으로 잡아당기는 근육, 뒤로 잡아당기는 근육이 조화로우면 한쪽이 잡아당기면 한쪽은 풀어주고 그러니까 한쪽이 짧아지면 한쪽은 길어지고 한쪽이 길어지면 한쪽이 짧아지고 기량작용을 하는 데 반해서 이게 잘 작동을 못하면 양쪽이 같이 잡아당겨요. 줄다리기를 한다는 거예요. 줄다리기. 좌측으로 잡아당기는 근육하고 우측으로 잡아당기는 근육이 서로 줄당기기 시합을 하면 승부가 안 나요. 승부가 안 나. 둘 다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 완전히 뭐 파괴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까지는 승부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아이소메트릭한 한쪽이 늘어났다 줄어났다가 안 되고 서로 잡아당겨버리는 팽팽한 어떤 줄당기기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또 문제예요. 그리고 교합면에서 관찰해 보면 이렇게 옥절 컨택할 때 그 옥절 컨택할 때 메스티케이션 할 때 상황 교합면에서 관찰해 보면 교합면에서
센트릭 오클루전 상태로, 센트릭 상태, 그 이니셜 오클루전 컨택과 맥시멈 바이트 포스가 가해질 상태하고 별 큰 크레판시가 없이 그냥 센트릭 주변에서 딱딱딱 물리는 것이 일반적인 펑셔널 무브먼트라면, non 펑셔널 무브먼트는 센트릭 뿐만 아니라 익센트릭까지 똑같은 세기로 막, 이제 브럭시즘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브럭시즘. 센트릭으로만 무는 게 아니고 막 지 멋대로 아무렇게나 물어요. 막 갈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1, 2, 3, 4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원인이기도 되고 그 결과이기도 한데, 프로프리오셉티브 리플렉스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이 리플렉스가 작동을 잘 못하면 non-functional movement, 이런 것이 원활하게 잘 작동하면 피지올로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다가 얘기도 하고 그림도 보고 음악도 듣고 하면서 밥을 먹다가 입안에 무슨 돌멩이가 씹혀진다든지, 무슨 뭐 쇠구슬이 씹혀진다든지, 혹은 딱딱한 무슨 살구씨 같은 게 딱 씹혀지면 멈추지 않아요. 내가 따로 굳이 신경을 안 써도. 그래서 프로프리오셉티브 리셉터가 있어서 그래요. 속에 페리온탈 리가멘트 안에도 있고, 어떤 이 TMJ 주변에도 있고, 뭐 머슬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오버로딩 되네, 굉장히 딱딱한 것이 지금 뭔가 씹히네 하면 딱 멈출 줄 아는데, 크런칭 헤비트가 있거나 브럭시즘이 있는 사람들은 이가 부러지고 갈아지고 깨지더라도 모르고 막 끝까지 갈아요. 잠자고 일어나면 치아가 깨져 있는 것이죠. 막 긴장해서 막 하다 나면 이가 금이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은 프로프리오셉티브 리플렉스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패솔로지가 문제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익센트릭으로 문다는 거, 이것이 센트릭으로 잘 물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non-functional movement로 하면 결국 pathologic breakdown이 있다. pathologic breakdown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죠. 제일 위에서부터 TMJ에서 발생할 수도 있죠. 그 다음 치아를 감싸는 페리오돈티움이죠. 페리온탈 리가멘트, 본, 페리온탈 리가멘트하고 본에서 서포팅 본에서 파괴가 낼 수 있고, 그 다음 뉴로머스큘라 쪽에서 뉴로머스큘라 시스템의 스파즘, 이게 코디네이션이 안 돼요. 입을 벌리고 싶어도 안 벌려지고, 좌측으로 턱을 움직이고 싶어도 안 움직여지고, 뉴로머스큘라 시스템이 펑션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머슬에 문제가 생길 수. 또 그 다음 그 한 면이 깨지고 부러지고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요? TMJ, 페리오, 교합, 그리고 머슬, 이런 부분에서 탈이 날 수가 있어요. 뭐가 제일 먼저 탈이 나는지는, TMJ가 약한 사람은 TMJ 쪽에서 탈이 나는 것이고, 페리오가 약한 사람은 페리오 쪽에서 탈이 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강한 사람들은 치아가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갈아지는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결국 야기하게 되는 것이 패솔로직 오클루전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패솔로직 오클루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교합을 옵티멀하게 아이디얼한 방향으로 가능한 교합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건 우리 치과 의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 치과 의사가 제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포디터미넌트, 맨디블 모는 포디터미넌트 중에서 TMJ는 우리 치과 의사가 별로 컨트롤 많이 못하지만 치아에 대해서는 100%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해서 풀마우스 리컨스트럭션처럼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 완벽하게 재창조까지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는 정도로
교환면은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아이디얼하게 교환면을 형성해 줄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 중요한 무엇이 아이디얼한 오클루전이냐, 한 5개로 쉽게 요약이 될 수,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TMJ가 CR 터미널 힌지 오프닝 앤 클로징 할 때 시야도 맥시멈 인터커스팔 포지션이 돼야 돼. 이 힌지 오프닝 앤 클로징, 힌지 오프닝 앤 클로징에서 딱 닫아봤더니, 딱 클로즈 해봤더니 시야도 맥시멈 인터커스팔 포지션으로 딱 물린다. 이게 아이디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이디얼하거나 100점짜리 인간은 없다고. 모든 사람이 미세한 에러가 있어요. 보통 한 1.25mm 정도 이렇게 조금 차이가, 디스크레판시가 있기 때문에 센트릭으로 딱 물면은 탁 어느 한 점에서만 탁 부딪혔다가 딱 물면 찍 미끌리는 히트 앤 슬라이드, 히트 앤 슬라이드, 히트 앤 슬라이드,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한테는 좀 있지만 그 정도가 과하면 안 되고, 우리가 새롭게 교환면을 혹시라도 치과 의사가 만들어줄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히트 앤드 슬라이드가 일어나지 않도록, 즉 다시 말해서 CR과 MICP 포지션이 큰 디스크레펀시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옵티멀 오클루전의 첫 번째 크라이테리아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맨디블 디터미넌트 중에서 TMJ라는 부분이 있고 또 엔테릭 가이던스라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TMJ를 우리가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엔테릭 가이던스를 가지고 심미도 컨트롤하는 것이고 교합도 컨트롤하는 것이고 맨디블이나 무브먼트 그 패스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테릭 가이던스가 잘 만들어줘야 우리가 아이디얼한 오클루전이에요. 그래야 교합에 있어서도, 기능에 있어서도, 스피치에 있어서도, 심미에 있어서 아이디어한 결과를 나타내고, 이 엔테릭 가이던스는 이것도 우리 치과 의사가 거의 100%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엔테릭 가이던스가 중요하다. 이게 두 번째 팩터예요. CR 맥시멈 인터커스팔 포지션을 잘 맞추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엔테릭 가이던스를 하모니를 이루게 잘 만들어주는 것.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가 인터피어런스, 오클루전 인터피어런스가 없게 한다는 얘기예요. 오클루전 인터피어런스가 없게 하려면은 적절한 가이드, 적절한, 원래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는 그 맨디블 가이드하는 그 시야, 특히 우리 캐나인이 그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중요하고 튼튼하고 믿을 만한 가이드 할 수 있는 그 치아에 의해서 가이드 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워킹 사이드는 워킹 사이드가 전부 그룹으로 물리고 나머지는 안 닿게 한다. 그룹 펑션인 경우는 전치부가 전부 싹 닿고 구치부는 안 물리고, 요렇게 되어야지 적절한 그 가이드가 되지 않으면 아이디어는 오클루전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방으로 맨디블 프로토전 할 때는 전체에 의해서 가이드가 되어야 되고 구치는 떠야 돼요. 그래서 구치부 디스클루전이죠. 프로토전 할 때는, 프로토전 한다는 얘기는 전방 치아와 치아끼리 닿는다는 얘기예요. 전방 치아가 닿기 시작한 프로트루전의 시는 구치부가 닿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이제 전후방 말고 좌우로 생각해봐요. 워킹 사이드로 맨디블을 움직였을 때, 워킹 사이드 치아들끼리는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가 균일하게 물려야 돼요. 어느 한 치아만 워킹 사이드에서 일을 하면 안 돼요. 오른쪽으로 음식을 먹어야겠다. 뭐 오른쪽에는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가 균일하게
똑같은 정도 세기로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반대쪽 non-working 사이드는 어느 치아도 닿지 않아요. 여기도 또 디스오클루전이 나오죠. 이것처럼 워킹 사이드로 물 때는 non-working 사이드는 물린 치아가 없어야 된다. 프로트루전 할 때는 붙이부 쪽에 물린 치아가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이 3번과 5번이고, 또 워킹 사이드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어느 한 치아만 일하지 않고 같이 협업해서 일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옵티멀 오클루전을 위한 크라이테리아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5가지 요소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워킹 사이드 쪽으로 우리가 뭘 해야겠다? 워킹 사이드에 있는 모든 치아들은 다 일을 해야 된다. 반면에 non 워킹 사이드는 어느 치아, 어느 하나의 치아라도 닿아서는 안 된다. 혹시 이게 닿으면 옥시아 인터페어런스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후방으로 움직였을 때는 전방 치아에 의해서 맨디블이 가이드가 되고 후방 치아는 다 떠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TMJ가 센트릭에서 힌지 오프닝, 클로징 했을 때 딱 그런 식으로 딱 물어봤더니 여기서도 맥시멈 인터카스팔 포지션으로 딱 아구가 잘 맞아야 되겠다. 디스크레판시가 크면 불리하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게 아이디얼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 정도가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새롭게 교합면을 리컨스트럭션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치과 의사는.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이 아이디얼한 쪽으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터미널 힌지 X에서 오프닝 앤드 클로징 할 때 가급적이게 맞아야 되겠다. 안 맞는 경우가 많지만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워킹 사이드 쪽에서는 모두 균일하게 물려야 되고, 균일하게 물릴 뿐만 아니라 이걸 트윈 센트릭이라고 해가지고 이쪽 펑셔널 커스프에서 봤을 때도 대합지의 포사와 만나야 되고, 이 펑셔널 커스프에서 봤을 때도 대합지의 이 센트럴 포사에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군데로 멀티플로, 이쪽 중심으로도 스테이블하게 맞아야 되고 이쪽 중심으로도 스테이블하게 맞아야 되는 이러한 것이 트윈 옥잘 센트릭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스테이빌리티도 가져야 한다는 이런 것들이 아이디얼 오클루전의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패솔로직한 상태로 오래 놔두면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TMJ에서 소리가 나고 아프고 서블렉세이션이 생기고 머슬이 오버로딩 되고 자꾸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 하고 또 일하는 시간도 많고 가해지는 힘도 세고 하기 때문에 머슬이 못 견뎌가지고 스패스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머슬 스패스의 그 연관장애로 머슬에서부터 기원한, 그러니까 쥐가 나면 근육이 아프듯이, 쥐가 나면 근육이 아프고 관절이 아프듯이 헤드 앤 넥 그 부분에 있거나 숄더 부분에 있는 모든 머슬로 리퍼드 페인이 전파된다. 그래서 이게 머슬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TMJ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치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치아는 익세시브 웨어, 또 파절, 웨어뿐만 아니라 프랙처,
또 크랙,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교합. 그리고 페리오 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치아 쪽, 치아의 교합면 쪽에 탈이 날 수가 있고, 페리오 브레이크다운으로, 페렌탈 리가멘트 브레이크다운, 본 리소프션, 해가지고 트라우마 프롬 오클루전에 의한 어떤 그 치아 모빌리티, 요런 페리오에 대한 교합면에 대한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뉴로머스큘러 시스템이 혼란에 빠져요. 혼란에. 리플렉스가 적당하게 잘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과도한 힘이 가해지면 풀어줘야 되고, 저쪽 반대편 쪽에 잡아주면 나는 릴렉스 해줘야 되고, 저쪽에 릴렉스하면 내가 잡아 당겨줘야 되고, 큰 힘이 가해지면 너무 장기간 시간이 가해지면 멈출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이 작동하지 않게 됨으로 해가지고 브록시즘, 클렌칭, 그라인딩 같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많은 시간 동안. 그러다 보면 머슬도 망가지고 리플렉스도 망가지고 치아도 제 위치를 그 정상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입을 벌리려고 해도 입도 안 벌려지고, 입을 좌측으로 틀려도 좌측으로 안 틀어지고, 입이 제대로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패솔로직 오클루전이 지속이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패솔로직한 오클루전이 나타나면 결국 이런 사람들이 우리 치과로 오겠죠. 우리 치과에서 어떤 식으로는 이걸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해결해 준다는 것은 현재는 패솔로직하지만 피지올로직하게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패솔로직과 피지올로직 그 차이를 일으키는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디블 무브먼트 디터미넌트를 얘기할 때 4디터미넌트면 다섯 번째 디터미넌트가 이모셔널 스트레스라는 것이 있잖아요. 레프트 TMJ, 라이트 TMJ, 치아, 또 뭐였더라? 뉴로머스쿨러 시스템, 이모셔널 스트레스, 이렇게 다섯 개를 얘기했죠. 그런 이모셔널 스트레스나 텐션, 또 일반적인 다 간접적으로 연결되지만 간접 제너럴 헬스, 덴탈 케어 상태죠. 교합면의 상태랄지 캐리어스 상태, 오럴 하이진, 페리오 건강도, 그다음에 이런 건강도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제일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이 그림이 제일 단정적이에요. 이 두 개의 그림, 이 세 개의 그림이 제일 단정적인 글인데, 우리가 어떤 어느 100점짜리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조금은 메로클루전은 있어요. 아이디어하지 못한 부분이 모든 사람이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냥 피지올로직이라는 상태로 그냥 지낼 수 있는 것은 스트레스홀드가 이 메로클루전 정도보다 더 높아서 이건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에 방금 이 앞에 봤던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이 상태가 나빠져가지고 이 스트레스홀드가 이렇게 낮아지면, 스트레스홀드가 뚝 떨어지면 이제는 이제까지 문제 없었던 이 정도의 메로클루전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여기는 증상이 이제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패솔로직 오클루전.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병이 생기면 우리 치과 가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해결책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합 상태를 좀 더 아이디얼하게, 이 부분을 제거해가지고, 이 부분을 제거해가지고 좀 더 아이디얼하게 교합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스트레스홀드 자체예요. 이 스트레스홀드 자체를
조금 높여주는 거죠. 이 스트레스홀드는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 스트레스홀드를 좋은 방향으로 높여준 거예요. 전신적인 건강을 좋게 하고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하고 치주 상태를 좋게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모셔널한 상태를 좋게 해가지고 스트레스홀드를 다시 올려주면 다시 이것처럼 만들어주면 교합 조정을 별로 않더라도 스트레스홀드를 올림으로 해가지고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홀드를 가지고 조절하는 방법, 교합면을 아이들하게 조절해가지고 고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우리 치과에서 이런 환자가 왔을 때 우리 치과 의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한다는 얘기. 치료법이에요. 이해가 돼요? 옥전 인터페런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런 것을 좀 발란싱 사이드, 워킹 사이드, 프로트루전 이럴 때 이런 것이 있고 또 매번 오프닝 앤 클로징 할 때마다 히트 앤 슬라이드 그러니까 맥시멈 인터카스팔 포지션하고 CR 힌지 클로징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히트 미끌리고 히트 미끌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이런 매로클로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여주는 방법 아니면 스트레스홀드를 올려주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한다. 대개 보면 이 두 가지의 큰 방향이 있다는 얘기. 그리고 이 큰 방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환자가 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데 일단 환자를 안심시키는 거. 아까 이거 이모셔널한 이거죠, 이거. 이 환자가 걱정이 많으면 안 나아요. 내가 암이 걸렸는가? 불치병이 걸린가? 나는 앞으로 이제 혈 계속 안 움직이게 사는 거. 나는 앞으로 밥도 못 먹는 것인가? 뭐 이런 걱정거리가 이것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지 않대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봤던 패톨로직 오클루전에 대해서 지금 쭉 공부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알면 이것은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홀드 혹은 아이디얼 오클루전 이쪽 어프로치 해가지고 고칠 수 있고 환자도 좀 노력을 하고 환자도 간칭 헤비트를 줄이고 과도하게 근육을 혹사시키고 이런 걸 이제 피해주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환자한테 얘기해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소프트 다이어트. 왜 이것이 그 1번으로 나오는가 궁금한데 워낙 빈도수가 높아서 그래요. 이런 걸 보면 최근에 실직된 사람들, 최근에 이혼한 사람들, 또 연인하고 헤어진 사람들, 아니면 노처녀들, 요즘에는 이제 결혼 않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많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여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홀드라는 부분, 멜오클루전이라는 것보다도 스트레스홀드라는 부분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걸 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머슬을 풀어주려면 소프트 다이어트예요. 계속 껌을 씹고 계속 오징어를 씹고 계속 딱딱한 갈비를 뜯고 이러면 좋아지는 속도가 낮아져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다가 다리가 쥐가 났고 마라톤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났을 때를 생각해 봐요. 다리를 풀어줘야죠. 따뜻하게 해주고 근육을 풀어주고 그리고 쉬어야 되고 그런 소프트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쉬는 근육을 쉬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잠자는 법이에요. 잠자는 법. 잠자는 시간을 길게 하면 근육은 자동적으로 쉬게 돼요. 이렇게 잠을 잘 못 자고 밤에 잠을 거의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들은 근육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어서라도 밤에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면 혹시 클렌징 헤비트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의식적으로 이걸 제거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이오 피드백 디바이스를 장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윗니 아랫니가 몇 초 이상 동안 꽉 물게 되면 알람을 발생해가지고 내가 식사하고 있네 하는 것을 환자에게 경보음을 주는 그런 장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핫팩을 하거나 콜드팩 할 수 있고, 이제 콜드팩은 주로 페인 컨트롤 목적이고, 핫팩은 머슬 릴렉세이션 그런 용도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맨손 체조하면 근육이 풀리듯이 맨손체 피곤하면 우리가 손도 풀고 다리도 풀고 맨손 체조 하듯이 턱도 그런 개념으로 좀 엑서사이즈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근육이 경직돼 있으면 근육이 경직되지 않도록 잠을 잠 못 자고 계속 밤새도록 그냥 잠 못 이루고 힘들어하면 수면제, 아프면 진통제를 이런 걸 주면 된다. 그리고 교합이 확실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옥절 인터피어런스를 일단은 옥구절 인터피어런스에 의해서 TMJ나 머슬이나 좀 치아에 가해지는 위험 힘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옥구절 스플린트라는 걸 만들어. 이것은 리버시블 한 거잖아요. 치아를 직접 깎거나 크라운을 씌우거나 치아를 발치하거나 교정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한 장치를 하나 딱 끼워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장치만 빼버리면 치아는 하나도 손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옥절 스프린트를 일반적으로들 많이 하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혹시? 패솔로직 오클루전 그리고 그걸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제 주제가 지금부터 조금 다른 데로 이제 넘어가니까 피지올로직하게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패솔로직하게 변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걸 치료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얘기 질문 없으면 계속 이제 다른 주제로 이제 또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맨디블을 움직이면 맨디블을 하악이 어떤 식으로는 움직이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패턴이 움직이면서 상악과 하악이 만나는 이 패턴이 몇 가지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레터럴 밸런스 오클루전이 있고 유니레터럴 밸런스 오클루전이 있고 캐나인 프로텍티드 오클루전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레터럴 밸런스 오클루전은 총이치의 교합이에요. 총이치의 교합. 어디가 있나? 이건 총이치예요. 총이치 컴플리트 벤처. 컴플리트 벤처는 바이레터럴 밸런스 오클루전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틀니가 안 빠져요. 특히 상악틀니는 상악틀니를 맨디블 프로토지 하면서 앞니만 턱 부딪히고 뒷니가 안 닿으면 뒤쪽에 뜰서가 떨어져요. 워킹 사이드로 이게 힘을 꽉 줘가지고 워킹 사이드로 꽉 물었을 때 밸런싱 사이드 쪽에 안 닿으면 밸런싱 사이드가 뜨기 때문에 꽉 무는 순간 밸런싱 사이드 쪽 덴처가 톡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덴처 스테빌리티를 위해서 가급적 맨디블을 프로트룬 할 때도 가급적 많이 달아야 돼요. 레프트 이커전시도 가급적 모든 교합면은 많이 달아야 되고 라이트 이커전시에도 가급적 모든 교합면의 곡절 컨택이 많아야 돼요. 이것을 아이디얼한 걸로 생각하는 것이 바이레터럴 밸런스 오클루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포지션으로 맨디블을 움직였을 때 가급적 많은 치아가 딱딱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총치에서만 이걸 쓰고 자연치열에서는 이걸 안 쓰느냐? 자연치열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과도한 마음이나 스트레스가 발생해가지고 치아가 깨지고, 아까 그 크런칭이나 브럭시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 그런 부작용들이 바이레터럴 밸런스 오클루전에 의해서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연치열에서는. 그래서 자연치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총이치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바이레터럴 밸런스 오클루전이다. 이것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니레터럴 밸런스 오클루전과 캐나인 프로텍티드 오클루전이 있는데, 이제 이것부터 먼저 할까요? 이건 이제 나이 순으로도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 젊은 사람들. 이제 막 태어난 치아가 막 이럽션 되는 이런 사람들은 캐나인이 잘 발달돼 있어요. 전치부도 잘 발달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맨디블을 프로트루전 할 때 캐나인이 주로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캐나인이 엔테르 가이던스를 주로 가이드하고, 남은 치아들은, 남은 전치부는 조금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고, 캐나인만 확실하게 작동을 하면 엔테르 가이던스 확보되는 그런 것. 그래서 이것은 전치부로 프로토즈한테는 캐나인에서 가이드되면서 구치부는 떠야 돼요. 자, 어디 볼까요? 익스커전 할 때 보면 프로토전 하면 캐나인에 의해서 가이드되고, 또 워킹 사이드로 움직이더라도 non 워킹 사이드는 완전히 떠야 돼요. 그리고 워킹 사이드나 워킹 사이드가 다 닿기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전방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있으면 캐나인이 즉각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인데, 근데 이걸 이제 다른 용어로 오가닉 오클루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mutually protected occlusion이라, 이 세 가지 용어를 똑같이 많이 써요. mutually protected occlusion, canine guided occlusion, organic occlusion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전치부로 프로트루전 하면 전치부가 작동을 하고 구치부가 보호된다는, 그래가지고 캐나인에 의해서 구치부가 보호된다는 그런 의미로 캐나인 프로텍티드. 또 어금니가 물리면 전치부는 안 닿아야 돼요. 어금니로 어금니가 맥시멀 인터카지페이션으로 물리면 전치부는 닿지 않아야 돼요. 전치부는 컨택이 안 일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금니로 물 때는 전치가 쉬고, 또 맨디블 프로트루전 할 때는 어금니가 쉬고, 그러니까 서로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mutually protect. 또 캐나인이 주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캐나인 프로텍트. 또 오가닉은 잘 유기적으로 잘 조화롭다고 해가지고 오가닉 오클루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맥시멈 인터카스팔 포지션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TMJ가 CR 상태여야 된다. 그리고 어금니가 MICP일 때 전치부는 닿지 않아야 된다. 프로트루전 하면 캐나인이 닿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이디얼한 교합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자연치열의 아이디얼한 형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일종의 아이디얼한 상태이고, 근데 모든 사람이 아이디얼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피지올로지 가면 되거든요. 특히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특히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아이디얼하게 교합면이 됐다가도 나이가 들면 생리적으로 닳아지고 하면서 어느 범위 내에서 이게 문제없이 그냥 쓸 수 있으면 우리가 만족하거든요. 그런 교합을 우리가 유니레터럴 밸런스 오클루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그룹 펑션이라고 돼요. 그룹 펑션, 다른 말로 그룹 펑션. 즉 전치부로 맨디블 프로트루전 하면 캐나인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고 그룹으로
캐나인, 측절치, 중절치, 중절치, 측절치, 캐나인. 이게 한꺼번에 가이드를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제1소고치까지 그래가지고 그룹으로 렌탈 아치 전방에 있는 모든 치아들이 그룹으로 가이드를 해가지고 구치부를 뜨게 하는 이런 그 교합을 우리가 유니래터럴 밸런스 오클루전 그룹 펑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측방할 때도 워킹 사이드가 그룹으로 물리게 되는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룹 펑션 유니래터럴 밸런스 오클루전이라고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이런 교합이 많아요. 자동적으로. 젊었을 때는 이렇게 아이디얼한 오클루전인 사람, 젊었을 때는 이런 환자였다가도 나이가 들면 이런 상태로 치아가 닳아져 가면서 변화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 이 피지올로직한 정도를 목표로 삼는 그 교합 이론을 PMS 컨셉이라고 해요. PMS 학파. 사람 이름인데요. 펜키맨, 셔일러 이런 사람의 개념인데 우리가 아이디얼하게 만들려고 너무 비용과 시간을 쓰지 말자. 그냥 문제만 없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자. 이렇게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 이 FGP 테크닉이라는 것도 나중에 나올 테니까 나중에 이 그룹 펑션에서 쓰는 이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교합 유형이 있다. 총이치 교합, 젊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교합,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변해가지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룹으로 시야가 많이 달아가지고 그룹으로 가이드하는 유니버설 밸런스 이 세 개의 교합 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치과 의사가 환자를 수복할 때 바이래터럴 밸런스 오클루전으로 나 수복할 것인가, 유니래터럴 밸런스 오클루전으로 수복할 것인가, 캐나인 가이드 오클루전으로 수복할 것인가, 내가 결정해야 돼요. 치과 의사가 결정해가지고 기공사한테 알려줘야지 기공사가 그에 맞게 이런 거라 최종 교환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주제예요. 또 다른 주제. 맨디블라 무브먼트를 가장 정교하게 재현할 수 있는 기구가 펜토그래프라는 기구예요. 모든 3차원적인 기록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CR이 무엇이냐? CR의 위치가 어디냐? 프로트루전이 어떤 방법으로 프로트루전 하느냐? 그리고 레트럴 익스커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베넷 무브, 마들리 사이드 시프트는 어떤 타이밍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한계, 이 사람 맨디블을 움직이는 최종 한계는 어디이냐? 이런 걸 전부 기록할 수 있는 기구적 장치가 펜토그래프예요. 펜토그래프. 근데 이 펜토그래프는 건강한 사람들은 1년 전 그 사람의 특별한 홍길동이라는 사람 펜토그래프는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혹은 5년 후나 일정해요. 일정해. 건강한, 교합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 리프로듀서블 하는 것이고 사람마다 다 패턴이 조금씩 다르다. 이게 펜토그래프다. 이것은 3차원적인 기록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 이런 기록 중에서 포셀트 다이아그램이라고 포셀 다이아그램에 이런 그림을 많이 봤을 거예요. 힌지 오프닝 앤드 클로징. 여기가 힌지 오프닝 앤드 클로징이 이렇게 있고 프로트루전 하다 보면 맥시멈 인터커스팔 포지션인가 이렇게 해서 맥시멈 프로트루전이 있고 맥시멈 오프닝이 있고 힌지 오프닝 클로징 하다 더 열면 여기까지 이렇게 벌어져. 이제 이런 헤비추얼 추잉 패턴이 여기가 헤비추얼 추잉 패턴이고 헤비추얼
스윙 패턴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맨디블 무브먼트를 기록하는 이 전방 플랜에서, 세지타 플랜에서 전방부에서 그 레코딩을 하는 아주 가장 간단한 펜토그래프 어떤 그 기법을 이용한 그 기록이에요. 맨디블 무브먼트 패턴을 보기 위한. 근데 이제 이 펜토그래프는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면에서도 보고, 이면에서도 보고, 호리존탈하게도 보고, 버티컬하게도 보고, 호리존탈 플랜에서도 보고, 이렇게 전방에서도 보고, TNJ 주변에서 보고, 이런 걸 모든 것을 3차원적으로 보는 기계가 펜토그래프다. 그래서 이 펜토그래프를 이용하는 것은 풀리 어저스블 아티클레이터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건 아까 이것이 리프로듀서블 하다고 그랬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반면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리프로듀서블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펜토그래프 리프로듀서빌리티 인덱스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어제 측정했던 거, 아침에 측정했던 거, 오후에 측정했던 것도 자꾸 편차가 있으면 이 사람 교합은 패솔로지간 오클루전 증상이 있네 하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목적으로 펜토그래프 리프로듀서빌리티 인덱스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교합병을 진단하는 이런 두 가지의 목적으로 펜토그래프라는 걸 써요. 그리고 그것은 입안에 하악 덴탈 아치에 연결되는 클러치가 하나가 있고 상악 덴탈 아치에 연결되는 클러치가 하나 있어가지고 두 개의 클러치에 한쪽 편에는 판을 붙이고 다른 한쪽 편에는 한쪽에는 플레이트, 레코딩 플레이트, 다른 한쪽 편에는 펜, 다른 한쪽 편에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펜을 붙여놓고 다른 한쪽 편에는 레코딩 할 수 있는 플레이트를 붙여가지고 환자가 센트로 탕탕탕 물어보세요. 프로트론 해보세요. 레프트로 맥시멈 인터컨스페이션 해보세요. 라이트로 맥시멈 인터컨스페이션. 이렇게 맨디블 무브먼트 시켜보면 여기에 기록이 이렇게 다 그려져요. 이렇게 기록이 다 이렇게 그려져요. 3차원적인 기록.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의 판에 3차원적인 보도 무브먼트 기록이 다 되면 이대로 교합기를 풀리 어저스블 아티클러 교합기를 조절하면 풀리 어저스블 아티클러 교합기의 조절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힌지 엑시스는 어떻게 잡느냐? 여기 어디가 힌지 엑시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힌지 엑시스 우리가 두 개의 클러치, 아래쪽에 달려있는 클러치가 있고 상하게 달려있는 클러치가 있는데 상하게 되어 있는 클러치에다가 이게 딱 레코딩 플레이트를 딱 달고 하하게 달려있는 클러치 끝에다가 핀을 달면 이 핀이 오픈 클로징 했을 때 이것이 이렇게 움직이면 힌지 엑시스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점점 센터 쪽으로 움직여가지고 한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면 이 자리가 힌지 엑시스거든요. 오픈 맨디블 오픈 클로즈. 맨디블을 맨디블을 오픈 클로즈 했을 때 힌지 엑시스가 딱 맞으면 그 자리에서 뱅뱅 돌죠, 이 자리가. 근데 이것이 힌지 엑시스하고 이 자리하고 안 맞으면 이것이 이렇게
위치가 변하거든요. 근데 딱 그 자리면 뱅뱅 돌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위치를 요리 옮기기도 하고 저리 옮기기도 하고 요리 옮기기도 해가지고 딱 센터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힌지 액시스를 찾는 것이 카이네매틱 힌지 액시스 로케이터라고 그래요. 카이네매틱 동쪽으로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아크를 그리지 않고 한 포인트에서 뱅뱅이 돌 때까지 도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 이런 방법으로 트루 힌지 액시스를 찾아내요.